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세종임금시대에 번쩍 번쩍 짧은 성광이 허공에 내비치더니 이내 우르르 쾅쾅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리와 함께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오래된 배에 몸을 실은 뱃사공 서너 명과 손님인 듯한 젊은이와 나이든 사내는 밀려드는 거친 파도와 쏟아붓는 빗줄기에 아연실색했으며 가판위의 난간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은 채 이것이 생애 마지막으로 보는 광경인가 싶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엄습했다. 거센 풍랑으로 돛대와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기는 이미 부서진 지 오래되었고 그저 정처 없이 파도에 휩쓸려 서해의 바다 위를 멀리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다. 뱃사공들은 지금껏 배를 탔었지만 이리 황망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손님인 듯한 두 사람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였는데 젊은이는 충청도 서산에 사는 박대연이라는 사람이며 나이든 이는 충청도 태안에 사는 정수명이라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사이와 장인 사이였으며 그들이 난파되어 떠내려가고 있는 배에 함께 탈 수밖에 없는 연유는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대연은 성정에 온화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기를 마다하지 않아 칭찬이 자자하였으며 80열이 떨어진 정씨 집안의 처자를 아내로 맞아 단란한 가정을 꾸려 지내고 있었다. 일이 일어난 그날은 오랜만에 하나밖에 없는 처남 정인성이 누나와 매형을 보러 와 여러 날을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 장날이라 매형 박서방은 친동생 같은 처남을 데리고 마시를 다녀와 집에 와서도 다가와 함께 즐거운 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게 처남, 요사이 서해 바다에 해적들이 창궐한다는데 글쎄 애꿎은 배를 붙잡아 제부를 빼앗고 사람들을 납치하여 잡아먹는다네. 에이 형님, 요즘 해적이 많아져서 황당한 말들이 흘러다니나 본데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양식으로 삼는단 말이오?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매형과 처남이 웃어가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집안의 안주인 정씨 부인은 남편과의 금슬이 남달랐으니 금세 남편의 말을 거둔다. 예, 어찌 매형의 말을 동이라고 말하니? 옛날 고서에서도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흔하지 않더냐? 하하, 누님께서 매형 편을 드시는구려. 누님께서도 부청부수라고 파트로 매주를 쓰시는구려. 멋이 어째? 어찌 파트로 매주를 쓴다더냐? 실없기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사이좋게 지내온 두 남매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밖에서 주인장을 찾는 급박한 소리가 연신 들렸다. 박서방은 웃음소리에 묻혀 바로 듣지 못하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았다. 낯선 사람은 자신이 태안에서 왔는데 처남인 정인성을 찾고 있었다. 박서방이 부르자 처남은 급히 밖으로 나와서 낯선 사람을 반가이 맞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낯선이는 처가의 이웃사람으로 박서방의 장모가 갑자기 급제를 하여 자리에 눕게 되니 이급하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리 온 것이라 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하고 세 사람은 놀랐으며 처남이 급히 길을 떠나려 하자 아내가 처남과 동행하겠다고 울며 하소연했다. 사방님, 어머니께서 이독하시니 가시는 길이라도
함께 해드려야겠어요. 부인, 80열이 반길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오? 그나마 백길이 빠르지만 해적이 출몰한다고 하지 않소. 남편 박서방이 아내를 만류하였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날이 밝는 대로 육로를 이용해 친정으로 향하도록 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내와 처남 그리고 이웃사람은 길을 나섰으며 박서방은 집을 지키기로 하고 떠나는 일행을 근심 어린 얼굴로 배웅했다. 일행은 발이 부르트도록 부지런히 걸어 저녁이 되어 겨우 집에 도착했다. 아내와 처남이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를 대하니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처남을 맞이했다. 전날만 해도 숨이 멎는 듯한 고통에 장모가 세상하직 전에 아들의 얼굴이라도 보아야겠다고 남편에게 성화를 하니 장인도 불안한 마음에 처남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던 것이다. 다행히 아들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의 채기는 사그라들었고 반갑게 아들과 시집간 딸을 상봉하게 되었다. 크나큰 슬픔을 당할 뻔하다 이리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대하고 보니 기쁨이 배가 되었다. 이리 오순도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틀이 흘러갔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홀로 집에 있을 남편이 걱정되었고 보고 싶어졌다. 아내 정씨 부인은 친정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이제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을 꺼냈다. 누님,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인데 좀 며칠 더 있다 가시지 그러우. 참 우리 누님이 매형 사랑이 넘치시는구려. 아니, 그게 아니라 남정네 홀로 어찌 살림을 할지 걱정도 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친정아버지는 빠른 배편을 알아보았고 남동생은 해적에 대한 소문도 있고 하여 누나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기로 했다. 이튿날 남매는 태안에서 서산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한편 급보를 듣고 아내와 처남을 저가라 보낸 남편 박서방은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점점 궁금해졌고 급기야 20날이 지나자 여러 생각으로 속이 타기 시작했다. 장모께 변이 났으면 부고라도 있을 터인데 아무 정갈이 없는 데다가 아내가 처가에 잘 도착했는지도 궁금했고 더욱이 일해가 지나서부터는 아내가 보고 싶어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였다. 아내가 떠난 지 20하루째 되던 날 아침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박서방은 첫새벽 달기 울자 급히 행장을 꾸려 처가로 향했다. 뛰는 듯 나는 듯 길을 재촉하여 박서방은 오후가 되어 처가에 도착했다. 장인과 장모는 뜻밖의 박서방을 대하고 놀랐다. 아니 여보게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인가? 장인어른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장모님께서도 완쾌하셨나 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박서방이 아내를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자 장인이 의아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지 자네 내자를 어찌하여 여기서 찾는가? 돌아간 지 벌써 보름이 훌쩍 넘었지 않은가? 예? 저는 아내가 아직 이곳에 머무는 줄 알고 보러 왔는데요. 이 말을 들은 장인과 장모는 깜짝 놀랐고 박서방 또한 이 상황에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하며 틀림없이 무슨 병고가 일어난 것을 직감했다. 장인은 혹시 근처 바다의 험한 물길에 배가 자초된 것은 아닌지 이곳저곳을 수소문했지만 그런 소식이 없다기에 다소 안심은 하였으나 여전히 행방은 묘연했기에
망연자실했다. 이어 장인 정노인은 근처 섬에 사는 뱃사공의 배편으로 딸과 아들을 태워보낸 것을 단서로 배편을 구해 사이 박서방과 함께 그때 뱃사공이 산다는 섬으로 찾아갔다. 다행히 뱃사공을 발견한 장인은 딸과 아들의 행방을 뱃사공에게 물었다. 그것이... 뱃사공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애가 탄 장인이 연신 뱃사공을 다그치자 그제서야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18에 전 그날 어르신 부탁으로 아드님과 따님을 태워 바다로 나섰습지요. 헌데 험한 물길을 지나 안도하며 항해를 하는 중에 저 먼지서 낯선 배가 다가오더니 그만. 뱃사공은 해적들이 배에 올라타 재물을 빼앗고 정신안매마저 끌고 사라졌다고 했다. 비보를 듣고 장인과 사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뱃사공은 그날 일을 말하려 했는데 책임을 추궁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졌다며 용서를 구했으나 장인과 사이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흐르자 사이 박서방이 정신을 가다듬고 장인을 일으키며 더 늦기 전에 관아에 이 사건을 고해서 아내와 처남을 찾자고 했다. 조만간 폭풍이 몰려오니 피했다 가라는 사공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인 정노인과 사이 박서방은 서둘러 섬을 떠나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길이 험하기로 소문난 지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일기가 사나워지면서 폭풍이 물려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폭풍의 돛과키를 잃고 정처 없이 서해 바다를 떠다니길 며칠이었던가. 저 멀리 남모를 섬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낯선 섬 앞에서 사공들도 불안하였으며 장인과 사이는 더더욱 불안하였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갑자기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일행은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하다가 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 배전해서 이쪽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바로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다는 해적이었던 것이다. 해적들은 험상궂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일행의 배에 삼삼오오 올랐으며 배를 자신들의 배에 묶어 섬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일행은 삼엄한 해적의 감시하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섬으로 끌려갔다. 해적들은 백사공들과 손님인 박서방과 정노인을 두 무리로 나누어 헛간 같은 곳에 가두었다. 예서 우리들의 저녁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라. 이 말을 듣고 박서방과 정노인은 풍문으로만 듣던 것을 마주대하고 보니 이게 사실이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두 눈을 감았으며 둥질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식은땀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여보게, 우리가 이리 마주할 날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네. 장인어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무슨 수가 있지 않겠는지요. 이렇게 장인과 사이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속절없이 해는 뉘엿뉘엿 지고 날이 점차로 어두워지자 낮에 본 험상궂은 해적 2명이 헛간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느 놈을 먼저 저녁상에 올릴꼬. 해적 한 명이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장인과 사이를 바라보며 말을 하자 사이가 정색하며 말했다. 여보시오, 대관절 이곳은 어디인데 인명을 우습게 하는 거요? 허허, 이것 봐라. 젊은 놈이
이리 시퍼렇게 대드는 것을 보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구나. 이제 저승으로 떠날 놈이 이곳이 어디인지 알아서 무엇하느냐? 그러는 너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명색이 사내대장부인데 내 태어난 곳은 서산의 박씨 집안임을 알고 있으니 죽을 곳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이 말을 듣고 앞에 나선 해적이 뒤에 서 있는 지위가 높아 보이는 해적을 쳐다보더니 다시 박서방에게 말했다. 정녕 네가 서산 사는 박가라는 것인게냐? 그렇소. 옆에 계신 이분은 태안 사시는 내 장인 어른이시오. 이 말을 듣자 두 해적은 서로 서곤거리더니 헛간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 불안한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헛간 밖에서 횃불이 환하게 비추더니 문을 벌컥 제끼고 구척 장신의 한 거구의 사내가 들어와 외쳤다. 서산에서 온 박공을 뵈러 왔소. 허허. 뜻밖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박서방이 대꾸할 틈도 없이 거하는 박서방에게 다가와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박서방은 거한의 행동에 당황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찬찬히 상대를 바라보다가 외쳤다. 아니, 댁은 황해도 앞바다에 산다는 그때 그 처사님이 아니시오? 옆에서 지켜보던 장인 정노인은 얼떨떨했으며 어찌 두 사람이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자 거한이 정노인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어르신, 사이신 박공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허허. 이어서 사이 박서방이 몇 해 전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사연을 말했다. 몇 해 전 박서방이 서산에서 처가인 태안으로 가던 중 요기를 할 요량으로 주막에 들렀는데 거대한 체구의 한 사내가 주막 한 구석에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주모에게 물어보니 는사를 찌푸리며 지나가는 거지인데 떠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심성이 착한 박서방은 털로 뒤덮인 거구의 사나이를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니 허기로 탈진한 듯 싶었다. 박서방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말을 걸었으며 가까스로 큰 덩치를 부축하여 주막의 평상에 앉히고 국밥 한 그릇을 들도록 했다. 거대한 사내는 국밥을 손에 들어 순식간에 후루룩 들이키더니 기력이 조금 돌아온 듯 했으나 박서방을 바라보며 아직도 양이 부족한 듯 입맛을 다셨다. 박서방은 먹는 속도에 놀랐으나 이내 여러 차례 국밥을 추가로 상에 올렸고 매번 거하는 후루룩 들이켜 끝내는 것이었다. 그 밤량에 놀란 박서방은 내색은 하지 않고 술도 한 병 시켜주었더니 그 역시 순식간에 들이켰다. 여보시오, 이왕 적선하려면 통 크게 술 한 동이만 시켜주시오. 박서방은 거한의 술그릇에 놀랐으나 원하는 대로 커다란 술 한 동이를 시켜주었다. 거한은 커다란 술동이를 번쩍 들어 쉬지 않고 들이켰다. 드디어 거한은 컥하고 소리를 내며 그제야 식사가 끝난 듯 말똥말똥한 눈망울로 박서방을 쳐다보았다. 허허, 이제야 살 것 같소. 길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리 은인을 만나 살았소이다. 정말 고맙소. 나는 가는 길이 바빠 갈 터이니 훗날 황해도 앞바다의 섬을 지나시거든 꼭 들려주시오. 내 이 은혜는 꼭 갚겠소. 이어서 거하는 박서방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으며 총총히 길을 떠났다. 박서방은 주막에 밥값으로
의도치 않은 큰돈을 지불했으나 세상에는 참으로 별난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으며 배고픈 이를 도왔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처가로 향했던 것이다. 이렇게 몇 해 전에 박서방과 해적 두목은 도움을 베풀고 받은 인연이 있었으며 두목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고 비록 해적질을 했을 망정 붙잡아온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여 서산 사는 박대현을 찾았던 것이었다. 두목은 장인과 박서방은 물론이요 백사공들을 성대하게 차린 저녁에 초대하여 놀라게 한 일을 사과했고 배를 수리하여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성대한 잔치상 앞에서 두목이 일행에게 며칠 쉬어가도록 하자 박서방이 말했다. 어허, 두령께서 약소한 도움을 잊지 않고 이리 한대해 주시니 고맙소. 허나 저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미안하오만 예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소이다. 이에 두목이 빙그레 웃으며 박서방 일행에게 술을 권하며 말을 이어갔다. 박公께서 언로의 객고가 심할 터이니 내 어찌 자시할 수 있겠소? 내 박공을 위하여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 준비했소. 내 마음이니 박공 사양치 마시기 바라오. 이리 말하며 박서방을 끌다시피 하여 어느 한적한 방으로 데려갔다. 박서방은 아내와 처남을 찾을 일이 한시가 급한데 이리 할 수는 없다며 거절을 하였으나 도무지 먹히질 않았다. 홀로 아늑한 방에 덩그러니 남게 되니 자불안석인 박서방은 아내가 더욱 생각났다. 그때 스르륵 문이 열리자 박서방은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하며 돌아섰다. 두령님, 보이는 고맙소만 이럴 수는 없. 박서방은 방문 안으로 들어온 여인을 바라보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고 앞으로 달려가 여인을 와락 껴안았다. 여보, 부인, 당신이 어쩐 일이오? 참으로 오랜만이오. 그 여인은 바로 박서방의 아내 정씨 부인이었다. 정씨 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정을 말했는데 20일 전에 서산을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해적에게 납치되었고 해적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자 서산 박대연의 아내라고 말하니 두목이 찾아와 남편과의 사연을 말하였으며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했고 배를 수리하여 내일 출항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박서방 내에는 천왕과 장인을 불러 지난 얘기를 서로 나누며 회포를 풀었고 다음날 해적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했다. 해적 두목은 박서방에게 은혜를 갚을 요량으로 그동안 노략질한 보물을 선물로 나누어 주려 하였으나 박서방은 받지 않았으며 대신에 두목으로부터 노략질을 그만두고 선하게 살아갈 것을 언약받았다. 이후로 해적 두목은 선량한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멈추고 부하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보냈다. 박서방 내외와 처남 그리고 장인은 수의를 항해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비온 뒤 땅이 굳듯이 박서방 내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굳건해졌으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